작가 유병호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판화와 비구상 작업을 하고 있는 혈기왕성한 작가입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에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듯이 또 푸른 바다, 파란 바다를 바라보듯이 우리 이미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이 분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에게 가장 평안한 마음, 포근한 마음 이런 걸 주는 것이 분류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내 작업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싶고 그 속에 파묻히고 싶고, 그래서 주로 분류 계열의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또 물론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파랑과 제가 많이 쓰는 이 바밀리온 색깔이 서로 약간 그 색채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색깔에서 오는 어떤 새로운 신비감 같은 것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보여졌을 때 사람들에게 순간 그 잔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됩니다. 물론 빨강, 노랑, 파랑 어떤 색깔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많은 부분을 분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영역이 조금 더 사람에게 안정감하고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퍼센트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제가 이제 이 분류의 어떤 그 비구상 계열의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자연에서 오는 어떤 것들에서 오는 감흥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단순하고 상쾌함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준다는 것보다는 상쾌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에서 앙댕빵당전이 1회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작품을 낼 때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흰색 캔버스 3개를 냈습니다. 이 3개가 합쳐져서 봤을 때는 그냥 단색이지만은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 3개의 잔상이 눈에 남습니다. 남아서 하얀 캔버스에 오면은 내가 그리지 않았지만 어떤 잔상이 남는 것, 이런 작용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 분류 쪽에 빠져들고, 여기에서 오랜 동안 만나면서 나에게 가장 접해서 많이 칠해보고 많이 만져보고 마티엘 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현상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제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미니멀한 계열도 있고 엠포로멜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인간은 그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블루와 버밀리온, 노랑,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오방색이라고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한국적이고 라고 하지만 이게 또 세계적인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집하면 한국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색에 대한 어떤 문제로서의 나의 감성이 표출되는 것이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좀 더 밀도 있고 좀 구성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게 되어서 아마 한 10년 전, 요 전에 작품은 조금 검정, 블랙의 계열이 더 많았습니다. 블랙이 계열이고, 오히려 블루나 이런 어떤 것이 좀 적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블랙이 적어지고 블루가 더 확장되어지는 현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생하는 작가한테는 그린다라는 의미가 받아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린다는 개념보다는 지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점점점 나이가 들고 삶의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지나다 보면은 자기 내면의 철학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지워버리고 단순화시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현대미술하고 잘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미 이런 작업들은 19세기에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구성주의의 어떤 작업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모토로 본다면은 러시아의 그 말레비치라는 그 미니멀한 작가의 영향력도 많이 있고, 그 뒤로 다다이즘이 이렇게 오면서 거기에 어떤 젖어 있으면서 하다 하면서 뉴욕 다다로 넘어가면서 저의 그림도 여러 갈래에서 뭐 앵프로멜적인 요소, 추상 충동적인 작업, 또 미니멀한 작업 이렇게 막 서로 교차하면서 나눠서 지금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 작업은 미니멀한 개혁이 더 많으면서 그동안 내가 이 화면에 그렸던 어떤 요소를 머릿속에서 지워지듯이 화면에서 한 색으로 자꾸 지워가고 있는 것이 나의 작업의 모토라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는 작가가 아니고 지우는 작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앞으로는 블루로 지워질 수도 있고 블랙으로도 지워질 수도 있고 뭐 옐로우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지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고 내재져 있는 내 삶과 어떤 것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버리는 거죠. 감춰지지만 작가는 그 속에 그게 묻혀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상자는 그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보여지는 어떤 표상의 세계에서 느낌을 이렇게 교감하지만 그 교감 속에서 작가와 같이 공존할 수도 있지만은 공존하지 않을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사생을 해서 표현해놓은 어떤 실물을 그리는 게 아닌 작가한테는 그것보다는 자기 내면의 세계, 자기 철학의 세계,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단편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지우는 작가다. 작가가 어디에 붙어서 옛날에 궁중미술, 뭐 중세나 그 있잖아요,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어떤 기록의 어떤 작가, 기록의 어떤 자, 기록하는 자, 어떤 현상을 기록하는 자로서의 그림이기 때문에 사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디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기생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기생적인 요소보다는 창조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도 이렇게 항상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만이 창조할 수 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창조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발견자로서의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이미 감춰져 있는 것. 그래서 요즘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본다면은 땅 속에 많은 지층이 있었는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모이지 않는 어떤 신이든 어떤 절대자든 조물주든 뭐가 만들어 놓은 상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땅 속에 감춰있던, 우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이 이미 지구상에 있는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모험심을 가지고 찾아서 발견하듯이 작가도 그렇게 발견하는 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있는 존재를 아무도 몰랐던 존재죠. 그것을 작가는 발견자이고, 지금에선 그것이 어떻게 비춰보면 창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발견자이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위치라는 것은 창조자임이지만 발견자로서 더 중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은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떤 만화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백남준이 미디어의 아티스트가 되기 이전에는 많은 과학적인 실험을 했잖아요. 그 실험에 남아있는 상태가 그거라고 이렇게 본다면 계속 끊임없이 실험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내표되어 있는 자가 작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춰져 있는 걸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춰져 있는 걸. 어떤 사람은 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 노랑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가 하얀 벽에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은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얗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가 검정점을 딱 찍었는데 이 점이 왜 찍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 던져진 것들을 감상자는 사고를 하여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블루, 노랑, 검정 그거 외에는 자기가 인식되는 게 없을 겁니다. 감상자는. 그러니까 관조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맨 처음에 보이기 때문에 작가가 아무리 고뇌를 하고 고민을 했어도 보는 사람은 보여지는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던져진 어떤 주제를, 어떤 이런 그림을, 작품을 감상자가 봤을 때 그때의 만남이 감상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상이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감상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라고 했지만은 그 뭐야가 계속 잔상으로 또 뇌리에 남아있다면은 계속 그게 되씹게 되고 되씹게 되다 보면은 뭔가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요즘 얘기하면 불멍 때린다, 뭐 산멍 때린다 이런 것도 그런 종류의 얘기할 수가 있죠. 제 그림을 보고 멍을 때리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많은 얘기거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멍을 때리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뭐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존재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발견한 어떤 존재를 사람이 봤을 때 하고 부닥쳐서 사고하게끔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림에서 철학이 없으면 그림은 죽은 그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상하는 작가도 사생하는 작가도 자기 감정이 그 그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그림은 죽은 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밀히 따지보면은 마이크로 세계일 것입니다. 그렇죠? 현미경을 볼 때 사과의 표면을 봤을 때는 크게 우리 3차원 세계에서 이게 보면 사과로 보이지만은 그건 마이크로 세계를 점점 갈수록 표피와 이런 표면이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저는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주로 간다면은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점과 면과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세계를 저는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존되어 있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우주의 세계나 마이크로 세계 또는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지층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제가 몇 년 전에 이집트로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함을 타고 속에 들어가서 물속을 봤더니 이런 세계더라고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세계들이 정말 보여지는데 그거는 굉장한 리얼리티인데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이거를 사실이라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작업에 부닥치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 스며들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사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되고 모든 게 발달되고 책도 옛날에는 읽어야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식이 지금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책도 페이퍼가 아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뀌잖아요. 디지털로 전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기계한테 다 주고 이제 앞으로 더 할 게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왜냐? 사고도 다 기계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런 세계를 우리는 디지털 세계보다는 아날로그 세계에서 우리는 더 많이 인간적인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본에 유학을 할 때 조셉 보이스라는 작가가 일본에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셉 보이스의 작업의 어떤 실험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한 그 마음의 움직임을 줬어요. 그 움직임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존재되는 것이 다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움직임 자체도 작업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도 작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는 방법이 꼭 페인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내 내면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건 모든 게 작업, 그러니까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네이디 메디어처럼 이렇게 존재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게 이제 결국은 러시아 구성주의라든가 뭐 다다이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더 많이 있고, 제가 뭐 현대 화가로 우리가 본다면 뭐 켈리 같은 작품을 굉장히 단색화에 굉장히 좋아하고, 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뭐 박서보 선생님이나 하중현 선생님이 은사님이었고 지도교수였으니까 그 양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생각에 젖어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작업과 만남이 어떤 철학적이든 롤모델이 어떤 상태로 본다면은 그런 어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상가라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만난 책 중에 사고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읽었습니다. 사고하는 방법이라는 게 정말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건가. 그 사고하는 방법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지금까지 작업이 사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베이스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굉장히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어차피 제 작업장이 뭐 산의 경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골이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많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그런 생각에 작업에서 하고, 일상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험을 좀 많이 해보고 테스트도 좀 해보고 또 지워보고, 제일 중요한 게 지워보는 겁니다. 만들었다 지워보는 것, 칠했다 지워보고 또 정리하고, 여기 하는 것이 주로 제 작업의 반복적인 작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중에는 또 즉흥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즉흥적으로도 많이 이게 순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 즉흥적인 요소, 뭐 콜라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잡지책 오래 붙인다든가 뭐 오브제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또 칠해 붙였다가 띄었다가 지웠다가 이런 어떤 일상적인 작업을 하니까 다양한 것을 좀 만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지금도 없지만 아이소픽을 많이 하는 거죠.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는 그걸 다시 정화시켜서,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또 모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는데 많이 그런데 뭘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지나가고 스쳐가고 순간순간들을 자꾸 이렇게 메모리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점잖아요. 제가 조금 또 다양한 건 제가 이게 눈으로 본 어떤 시각적인 녹음 효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색채나 이런 것을 눈으로 카메라 찍듯이 딱 찍혀지면 그게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나이에 비해서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지우질 못해가지고 너무 남아있어서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추상충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막 칠해봅니다. 캔버스에다 어떤 형상, 선, 면, 분할 이렇게 하고 종이도 오래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따가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한 화면에서의 즐거움을 찾는다. 그 즐거움을 찾는 것 자체는 아까 또 지우듯이 지워가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야, 너무 복잡하고 답답한 것, 요소를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사람들한테 많은 걸 보여주면은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런 게 또 공모전하고 똑같은 거죠. 공모전은 요소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업이라는 것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좋은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한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순간 어떤 또 즉흥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떤 작업 같은 경우는요 2, 3년 이렇게 막 계속 쳐다본 작업도 있습니다. 여기 온 작업 중에서 매일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데 안 바뀐다는 건 너무 우스운 거라. 내가 또 아까 칠했던 생각을 다시 돌아서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또 지우고 다시 또 칠해보고, 이런 반복적인 요소가 제 작업의 시작이면서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게 이게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이걸 혹시 컬렉션에서 사가기 전에는 집에 오면 또 바뀌는 수가 또 있어요. 아, 이게 가서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그 순간의 마음이 또 바꿔지고 또 그림이 또 변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몇 개 여기 또 있고, 어떤 건 그냥 여기에서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에 이런 경우 뭐 관객을 좀 무시한 것 같지만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관객을 위해서 내가 뭐를 봉사해야 될까니까 결국은 볼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키워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젊게 그림 그린 작가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게 파랑하면 유병호, 이브 크라인의 블루처럼 유병호의 블루를 사실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블루 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뭐 묘법하면 누구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미니멀 뭐지 단색화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블루의 어떤 하나의 느낌을 많이 점지하고 싶고, 제 판화는 좀 블루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블랙 쪽에 많이, 단색 쪽으로 많이 씁니다. 오브제를 그대로 찍어서 직물적인 판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판화를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판화로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젊은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로 사실 남고 싶습니다.